또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 안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네. 책을 소개했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 100이라는 부업 관련 도서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두 번째 장인 아이디어는 어디에나 있다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는 총 8개의 부업이 나오게 됩니다. 12개의 부업이라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럼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볼까요? 예. 첫 번째 140자를 새겨서 현금을 창출하는 카피라이터. 두 번째 누구도 뛰어들지 않았던 저 밑에 시장. 세 번째 롤플레잉 게임을 수입원으로 연결한 목회자. 네 번째 잔디 깎는 일을 그만두고 팟캐스트를 시작한 조경사. 다섯 번째 유골함을 보고 틈새 시장을 만들어내다. 여섯 번째 산타의 편지가 굴뚝을 타고 온다. 일곱 번째 피제 스피넛 쿠키로 달콤한 수익 만들기. 여덟 번째 독성 두꺼비떼를 치워주며 돈을 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이야기로 장을 마감합니다. 그럼 12개 부업, 아니 9개 부업이네요? 8개입니다. 8개. 여덟 개? 예. 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0자를 새겨서 현금을 창출하는 카피라이터? 예. 정확히 어떤 부업입니까? 자, 감이 좀 안 오시죠? 네, 자,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브라이언 톰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턴에서 1,800만 원의 창업 비용을 들여서 연수입 6천만 원을 유지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처음에는 트윗에 140자 글자를 실물로 만들어준다는 만우절 농담 같은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만들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몇몇 유명 디자인 블로그를 통해서 사이트가 알려진 뒤에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얘기죠? 자, 처음에는 거의 모든 일상용품에 글자를 새겨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엔 동그란 나무 펜던트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숫자도 140자에서 280자까지 늘려서 새겨주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은 그대로고요. 현재 4년째 운영 중이고 연수입은 5만 달러 이하로 낮아졌지만 이 부업의 가장 좋은 점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롤플레잉 게임을 수입원으로 연결한 목회자 부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 데이비드 데루스는 돈을 떠나 장로의 목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따르고 있지만 생활을 유지하기에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교구 목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몇 가지 직업을 전진했죠. 애완견 산책시키기, 집 수리하기, 빈집 관리하기 등등이었습니다. 벌이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꾸준한 수입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시간을 지나치게 쓰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가 어렸을 때 던전 앤 드래곤과 같은 보드게임에 관심이 있었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게임 동호회를 방문했는데 친구가 주문 제작한 주사위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는데 그 순간 주사위 욕심이 난다고 하면서 그때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주사위를 사업 아이템으로 한다 해도 글쎄요. 뭐 이 주사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주사위 게임을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럼 여기에서는 주사위를 좀 판다는 얘기인가요? 판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주사위의 디자인을 자신이 생각하기에 멋질 것 같은 주사위를 그림으로 그려서 디자이너인 친구에게 보내자 그 친구가 제조업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업체를 통해 제작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주사위를 페이스북, 이베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창업 비용은 약 3,000달러 정도가 들었고 첫 달의 매출이 2,800달러를 올리고 다음 해에는 9,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지금 매월 주사위 정기 구독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린 수익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유골함을 보고 틈새 시장을 만든다는 목차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창업 아이템이죠? 자, 다니엘 맥은 웨일스 국경에 인접한 잉글랜드 지역의 건축자재 회사의 상품 개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개인 고객과 장례사를 대상으로 수공예 유골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골함 사업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가까운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 마르코 빌마이어와 함께 운영하고 있죠. 한때 마르코는
산업용 카메라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의사 사무실을 지나면서 독특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유골함이 잔뜩 전시되어 있지만 하나같이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마르코는 획일화된 유골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서 해볼 만한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데니얼은 처음에는 친구가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했죠. 음,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 친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도전을 한다고요? 왜 네. 그랬을까요? 자, 이제 처음부터 무조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요. 네. 시장 조사를 한 거죠. 일단 두 사람이 원재료를 장의사에게 공급을 받고 제작은 인터넷의 윅스라는 사이트에 올려서 웹페이지를 개설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판매는 안 하고 일단 전화번호만 남겨서 고객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게 한 것이죠. 그 후 검색 엔진 키워드를 조사하고 구글 애드워즈에 $200를 투자해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6개월 시장의 분석 결과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팔았을까요? 일단 구매자, 즉 장의사들의 명단을 꾸준히 취합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있는 사진과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서 온라인 상점으로 구색을 갖춰가죠. 현재는 목재, 도자기, 대리석, 생분해 천연 소재 등이 있으며 색상이 다양함은 물론이며 나비, 천사, 자전거, 등대, 상징 등 200개가 넘는 디자인이 있고 600개의 유골함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객이 직접 색을 칠하고 꾸밀 수 있는 세트 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 유골함에 대한 모든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년째 접어든 메멘토스의 월 평균 $5,000의 수입을 거둔다고 하네요. 현재 유럽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프리랜서를 고용해 장의사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창업에 대한 범위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독성 두꺼비 때를 채워주면 돈을 번다. 뭐 이건 제목만 봐도 벌써 좀 기발한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어떤 아이템인가요? 자, 다른 것들은 대부분 뭘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잡아서 돈을 버는 아이템입니다. 네. 플로리다의 자연환경에서 위험한 변화를 감지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제닌 틸포드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파충류 학자인 제니는 인근 지역에서 자신이 수집하고 연구하는 파충류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독성 두꺼비를 섭취한 죽은 개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극악무도한 부포 두꺼비 때문이었죠. 그래서 $2,100의 창업 비용으로 연수히 $30,000의 사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독성 두꺼비 떼가 많은가 보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두꺼비는 일반 살충제로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살충제가 가장 효과적이죠. 문제는 주변의 동식물도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두꺼비를 일일이 손으로 잡는 것이죠. 여기서 창업비 $2,100에는 허가증 발급비 $100와 해충방제업체 보험금 연 $800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기와 거미, 독사, 악어떼를 서식하는 지역을 넘나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 치고는 수입이 좋아서 매달 $3,000 이상의 금액을 번다고 하네요. 그녀는 단순한 사업을 넘어 자신의 뒷마당에 사는 생물종, 토착종과 외래종을 구분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도 구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징그러워서 직접 잡는다고 하니까 예. 이것도 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창업 아이디어가 정말 마구마구 샘솟는 느낌인데 혹시 이 책의 아이디어의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4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 문제 해결, 질문, 실험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다 보면 뭔가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보고 사람들의 동기를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조금씩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업그레이드하면 아이디어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창업을 하시려면 이처럼 주변을 관찰해서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 멀리서 아이디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주변을 먼저 살펴보고 작은 아이디어를 서서히 크게 만들라는 얘기겠죠. 창업하면 무조건 크게 해서 빨리 돈 벌 생각만 하게 되는데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라 이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